네,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포입니다. 자,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를 좀 보시면 17만 8천 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장마감 직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음봉이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셀트리온 보면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는 기대만큼 올라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왜 안 오르지? 이게 또 반짝 반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 수급도 달라지고 있고 오늘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나온 가장 중요한 뉴스와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함께 보시면서 지금 셀트리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가장 최근 나온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셀트리온은 고수익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특히 베그질만은 유럽 시장 점유율 약 28%로 1년 9개월 연속 1위를 유지를 했고 유플라이마 역시 22% 점유율로 1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옴니클로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회사는 하반기 유럽 주요국 입찰과 공급 확대가 예정돼 있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제품 하나가 잘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그동안 기존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이 고수익 제품 비중을 계속 늘려왔는데 그 전략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실적으로 이어졌어요. 셀트리온은 2분기 잠적 실적에서 매출 1조 3천억, 영업이익 4,300억을 기록을 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은 전년 대비해 35% 넘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77%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이 됐는데 회사는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는 유럽 입찰과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시장은 이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주가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급이에요. 최근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약 74만 주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기관도 85만 주 넘게 함께 순매수를 하고 있죠. 반대로 개인은 250만 주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진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모아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소리예요. 또한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보시면 JP 모건 창구는 약 7만 주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실시간으로 보셔도 장 초반에는 계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중간에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 순매수로 마감을 해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도 좀 보시면 계속 우상향 해준 모습이고 역시 장중 내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86억가량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외인들과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의 시각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외인들이 왜 지금 셀트리온을 다시 보기 시작했느냐 이거죠. 최근에 증권가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과 미국 생산기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동력까지 함께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저점에서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주고 있는데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신호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수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과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 하나에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요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에 3907에 7516 여기로 셀트리오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셀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전처럼 좋은 종목 하나 사서 무작정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고 특히 외인들 입장에서 좀 보게 된다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에서 5% 반등이 나오면 아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공포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은 나중에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장 앞으로의 주가 변동과 외국인 수급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셀트리온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셀트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릴게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에 7516 여기로 셀트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해서 오늘 저녁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